2014학년도 사회별 인문 2 문제를 먼저 봅시다. 1번. 문제가 특이하게 두 개로 쪼개서 나왔죠? 네. 두 개로 쪼개서 나왔어도 각각 답을 하면 되니까 한번 봅시다. 이 제시문 문제 1. 그래서 1. 가와 나를 A, 여기서 분류를 해줬네. 1. A 입장에다가 뭘 넣어라? 가하고 나를 넣어라. 그리고 다와 나를 B 입장에 뭘 넣어라? 다하고 나를 넣어라. 이렇게 묶을 때 빈곤에 대한 A와 B의 시각 차이를 대비하시오. 그래서 이제 시각 차이, 이거 대비하라는 거지. 네. 그래서 요 A 입장에 A 입장이 뭐냐, 그리고 이 B 입장이 뭐냐, 이것을 대비를 시키라고 했어요. 근데 주제어는 빈곤에 관해서, 빈곤에 대해서 입장 A의 입장 B의 차이를 대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빈곤 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가와 나의 차이, 다와 나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 빈곤 구제에서 볼 때 가하고 나도 다르고 다하고 라도 다른 거네. 그러니까 저것을 한번 차이를 써봐라. 이거 비교 문제죠. 네. 전형적으로 나오는 비교 문제. 자, 이번 문제는 좀 이따 보고 이제 1-1번 바로 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자. 지식문을 한번 같이 봅시다. 아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줬으니까 딱 보면은 일단은 여기서는 사실 이게 성대가 앞으로 왔구나. 성대하고 비슷하지. 성대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그냥 분류를 아예 해줬어. 성대는 스스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A 입장, B 입장, 그리고 가하고 나, 다하고 라. 이거 뭐 하면 돼, 사실은? 실질적으로 빈곤과 관련된 요약이야. 요약. 주제어는 빈곤이니까 한번 보자. 제시문 가부터 봅시다. 경제라는 용어를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경은 다스린다는 의미를, 재는 건져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은 치 혹은 리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그것은 일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린다는 의미로 확대된다. 그리고 재는 환난과 위급에서 사람을 구제해낸다는 것으로 가깝게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멀게는 인류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경제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경국재민, 경국재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 경국재민 혹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경세재민. 잘 다스려서 백성을 구제한다는 얘기지. 이것의 줄임말로 인식되고 한다. 이게 뭐가? 얘가 이제 경제. 그래서 얘가 경제. 나라를 다스려서 백성들을 구제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유학에서는 이런 경제 사상이 근거하여 백성들 사이의 균등, 특히 분배의 균등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학에서는 어떻게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백성들 사이에 어떤 문제? 균등. 특히 뭐의 균등? 부의 균등. 달리 말해서 분배의 균등을 이제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맹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나온다. 임금이 푸죽간에는 기름진 고기가 넘쳐나고 마국간에는 살찐 말이 가득한데도 백성들은 배를 곪고 들판에서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다면 이것은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혼자 잘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도 있지, 이제 민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동락이라는 거지, 동락. 혹시 들어봤나? 동락? 임금 혼자 즐거워하면 안 돼. 백성하고 함께 즐거워야 돼. 지 혼자 술 처먹고 노래 부르면서 풍류를 즐기면서 행복해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 임금 혼자서 배부르게 살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백성들도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백성들은 떳떳이 살 수 있는 항산,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그로 인해 항심, 인류가 질서를 지키는 떳한 마음도 없어질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분배기금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백성들한테는 항산이 있어야 돼. 항산은 뭐예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되고, 요게 있을 때 뭐가 가능하다? 항신도 가능하다. 이것은 뭐라고 돼서? 인륜과 질서를 지키는 떳떳한 마음. 그러니까 인륜, 윤리만 하는 거죠. 백성.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면은 도덕적인 양심을 지킬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양심을 지키려면은 뭐에 의사가 있어야 된다? 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맹자는 특히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려면 항산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항산이 없으면 이들이 빈곤한 처지로 추락하고 나아가 기본적인 윤리와 질서도 지킬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는 분배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정법과 같은 토지제도를 제안했다. 경제에 대한 이와 같은 전통적 관념 중에는 모든 백성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생업을 가져 떳떳이 살며 균등한 분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배려가 포함되어 있었다. 일정한 소득, 기본적인 뭘 유지하게 만든다? 이게 결국에는 기본적인 이제 생계 유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별로 어렵지 않지? 그럼 뭐 우리 현대적으로 이해하면 뭐겠어요? 이거 최적 그 사회적 약자들 도와주라는 얘기고, 우리 기초생활 그 뭐지? 기초생활 수급자들 같이 이제 그들 소득을 어느 정도 이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 자, 지식은 나는 일반적으로 빈곤은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나 빈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또는 제약이 얼마나 큰지도 고려해야 한다. 아마티아스는 빈곤을 역량의 부족이라고 역량의 부족이 뭐가? 빈곤을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지. 빈곤이 뭐냐? 역량이 부족한 거다. 그럼 역량이라는 것은 뭐냐?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또는 제약이 얼마나 큰지, 이게 역량에 이제 해당되는 얘기겠지. 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역량을 놓고 보면은 뭐다? 삶에서의 선택 범위나 이제 제약 같은 것을 아울러서 고려를 했을 때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은 걸 거고, 역량이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작은 거겠지, 그치? 훨씬 더 좁은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뭐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뭐 성매매를 하는데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어서, 그치?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선택할 게 없어서 성매매를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역량이 적게 주어졌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역량이란 직업, 소득, 재산 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은 물론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의 삶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경제적 수단도 포함하고 있고, 요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여 최소한의 삶의 요건을 할 수 있는 거. 최소한의 삶의 요건을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지, 요것까지도 이제 다 역량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자, 모든 능력이 역량이 부족할 때는 주어진 상황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곤고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적절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소득뿐만 아니라 뭐까지?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된다. 예를 들어 몸집이 아주 큰 사람이 보통 사람들과 동일한 수입을 얻는다면 신체적 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영향을 섭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역량이 부족하면 더 빈곤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난을 판단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정해진 빈곤선을 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동일하게 보면 안 되는 거지. 네. 어떻게 해서 봐야 돼? 그렇지, 상대적이고 차등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제 가난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이고 차등적으로 이렇게 보라는 얘기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최고급 하이파이 오디오를 세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지? 네. 과금불모도 그런 애들한테 이게 상대적 차등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뭐야? 최소한의 삶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거와 관련해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주어진 개인의 영역이 얼마나 잘 발휘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단식을 하는 사람과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을 비교해보자. 두 사람 모두 영양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굶어야 하는 사람, 즉 적절한 영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만이 빈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이제 최소한의 경제적인 생계 유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제 지금 가는. 이 물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돈을 주는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이고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혜택을 직접 주는 것으로 보이지. 네. 얘는 이제 그런 것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예를 들어 경제적인 이익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거, 그지?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자, 제시문 다를 봅시다. 제시문 다는 다니엘 디코는 빈민들이 구호를 받게 된다면 임금을 받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게 그러니까 빈민을 구호한다. 구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노동을 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그 요즘에 말하는 복지병 비슷한 거지. 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혜택을 많이 주게 되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것 같은 거지. 이들이 이런저런 공공기관에 투입되어 공산품을 생산한다면 민간 제조업 부문에서 더 많은 실업자가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 어떻게 하냐? 공공기관에서 얘네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제 민간 기업이 피해를 본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업자가 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뒷보가 시혜를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빈민들을 고용하면 온 나라의 민폐가 된다. 빈민 고용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을 해주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볼 때 이거 우리가 지금 용어로 말하면은 이것은 복지 혜택인데, 네.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 복지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을 얘는 지금 뒷보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시혜라고 보는 거죠. 네. 혜택을 베풀어주는 거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온 나라에 민폐가 된다라고 한 역설은 장차 겪게 될 골치 아픈 문제들을 예견하고 있었다. 실업자들을 굶주림이라는 칼날로 쿡쿡 찔러서 일자리를 갖게끔 해도 시원찮을 반에 시혜를 베풀어 그 칼날을 거둔다면 결국 생산활동을 방해하여 기근만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이렇게 빈민 구호를 하거나 공공기관에 취업시키는 것이 어떻게 한다? 오히려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빈민들을 고용할 경우 그로 인하여 시장에 상품이 넘쳐나기 때문에 가격 폭락이 일어나 결국 상인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 뒷보의 주장이었다. 이 공공기관에 취직시킨다는 거죠. 공기업 같은 데 취직시킨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거 하는 게 뭐야? 국가지. 네. 그치? 국가가 나서서 빈민 보호를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국가가 나서서 빈민 보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치? 자, 제시문 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네. 제시문 라는 무슨 내용일까? 산업시대의 빈곤층은 노동 예비군으로 제정이 되었다. 고용은 안정적이면서도 해악을 끼치지 않는 규범으로 자리를 잡았던 반면, 빈곤은 실업과 동일한 것으로서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비정상적인 상태로 간주되었다. 자, 고용은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갖고 있어. 네. 그럼 안정적이면서도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규범이 있는 거야. 이건 규범을 따른 거야. 그런데 내가 가난해. 그럼 어떤 거야? 이것은 가난하는 것은 사실 너는 실업자나 다름없어. 일 안 하고 있네? 너는 사회규범 위반했어.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지. 뭐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로 간주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성장에 장애가 되는 빈곤을, 그러니까 지시문 라에서는 빈곤을 뭐하고 동일하게 봤다? 이것은 실업하고 마찬가지 것으로 봤다. 실업하고. 그래서 성장에 장애가 되는 빈곤을 취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을 유인하거나 강요하여 공장 노동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는 빈곤층이 뭐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빈곤층이 노동을 하도록 유인을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죠. 네.
그지? 그러니까 이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지, 이것도. 얘네들이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빈곤층을, 그 위에까지 읽었네. 이런 대책들이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동정심을 자아낼 수도 있었겠죠. 빈곤층은 노동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원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포기해야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원조. 저기서 말하는 이 시혜죠. 빈민구호하는. 네. 그지? 이제 원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처럼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빈곤층을 돕자는 고상한 도덕적 의무를 굳이 들먹일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덕적 의무라고 말을 할 텐데 그런 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떻게? 대신에 노동윤리를 강조함으로써 빈곤, 노동력 부족, 그리고 혁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혁명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혁명의 위협이라는 거야. 여러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노동윤리를 통해 노동이라는 고역을 도덕적 의무를 격상시킴으로써 노동을 해야만 하는 이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도덕적 양심을 중시하는 이들의 비위를 맞추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이제 뭘 강조하는 거야? 야, 너 빈곤 상태에 있어? 너 실업이랑 마찬가지야? 근데 뭐야? 노동을 해서 네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거고 그게 도덕적인 건데 너 왜 안 하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 노동윤리. 노동윤리. 그래서 이제 노동의 이제 도덕성을 강조하는 거지. 자, 당시의 여론은 노동윤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를 이루고 있었다. 빈곤층이 거칠고 고집스러운 야수이기 때문에 잘 기들여야 한다는 입장과 이들을 윤리와 양심, 공감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이 있었지만 양쪽 모두, 그러니까 한쪽은 야수니까 길들여야 되는 거고 얘네들도 양심이 있어, 윤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공감해야 돼 라고 하는 이제 대척점에 있는 이 두 입장들을 어떻게 해요? 모두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 노동윤리예요. 그지? 그래서 노동윤리가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존 로크는 방탕한 자들과 게으름뱅이들을 뿌리 뽑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빈민들은 원래 방탕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빈곤층 학교에 별도로 수용해서 정상적인 노동훈련을 받도록 하고 부모들은 엄격한 규율, 절제, 강제노동, 체벌이 지배하는 구빈원에 수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와 달리 빈민들이 슬프고 비참한 처지와 운명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빈민을 노동하도록 만드는 과제를 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간주하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뭐 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 신에 대해서 인간의 의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기 보면은 이제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게 유사한 거지. 그게 뭐냐면은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죠. 직업윤리, 직업노동. 그러니까 뭐냐면은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일단은 예정설, 칼뱅의 예정설. 이 예정설은 뭐야? 구원이 열심히 일하는. 근데 일단은 구원이 이미 정해져 있다. 구원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구원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로도 바꿀 수 없고 신조차도 바꿀 수 없다 이랬거든. 그래서 이걸 문제는 뭐야? 내가 구원이 내가 구원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 하고 싶어. 이 구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확인을 어떻게 할까?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열심히. 그러니까 뭐냐면은 직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콜링, 신의 부르심.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그지? 신이 명령한 바, 신이 부른 바. 너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사실상 신이 준 명령인 거다. 그러니까 그 직업 노동을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부를 쌓게 되는 거지. 그러고서로 뭘 해라? 직업 노동으로서 구원을 확인하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던 거야. 그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노동윤리가 강조가 되는 거. 노동윤리가 이제 강조가 되니까 야, 너 이거 신의 명령이 있거든? 그걸 따르는 것이 인간의 의무야. 그리고 그게 도덕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화여대 대학에서 이제 학생 오수다반으로 내는 거에서는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뭐 적극적인 빈곤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선생님 볼 때는 좀 더 나은 게 지금 여기 이 A하고 B 같은 경우에 이 가하고 나를 보면은 특징적인 것이 여기서는 유학 사상에서 누가 왕도 정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개입하는 거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지. 여기서도 뭐 하는 거야? 개인이 역량을 그냥 기르기가 어려운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아까? 그렇게 역량을 여기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거죠. 사회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빈곤 문제에 대해서 A 입장은 빈곤 문제에 대해서 국가와 뭐의 책임? 사회의 책임과 이제 얘네들의 그 개입을 역할을 중시하는 거죠. 반면에 B는 여기는 국가가 아니라 국가가 복지를 한다거나 국가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둘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을 빈곤 문제를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이런 입장인 거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저기 입장 A하고 B하고가 여기는 국가가 사회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개인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이런 차이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냉소적인 태도, 소극적인 태도 하면 이게 묶인 건 아니야. 그냥 각각서술한 거지. 얘네들을 구별해서 쓰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가에서는 국가 개입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항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일정한 소득, 이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요 항산을 하게끔 만드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역량 얘기를 꼭 해줘야 되겠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선택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만드는 거지. 최소한의 삶의 요건을 이제 충족시킨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국가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각 개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준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재심은 다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빈곤구조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개인이 그렇죠. 여기서는 개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스스로 노동을 해갖고 자신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재심은 라에서도 개인이 스스로 노동을 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뭘 강조하고 있어요? 노동, 윤리. 노동을 자신의 의무로 삼아갖고 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없죠. 재심은 다 같은 경우에서. 스스로 노동을 하되 국가가 이제 구호에는 이제 들어가지 말아라. 구호를 할 때까지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지? 그렇게 어렵지 않지. 풀만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것을 저 문제가 1-1번을 푼 거지. 가와 나를 A, 가와 나를 B로 볼 때 A와 B의 시각 차이를 이제 대비한다면은 큰 회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상단에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들어가는 게 이렇지, 여기다가. 그지? 빈곤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 A하고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인 이제 B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자, 2번. 빈곤 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가와 나의 차이, 다와 라의 차이를 또 각각 얘기를 하네. 한번 여기서 볼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거야? 물질적이고 금전이라는 얘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경제적인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국가가 도와주는 거죠. 그치?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거하고 관련된 거야. 여기서는 역량이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산을 할 수 있게 자신의 경제적인 소득을,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게 있는 부 창출의 능력을 개발해 주는 거죠. 그지? 이제 직접 돈을 갖다 뿌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지. 그지? 여기는 이제 직접적인 생존의 근거가 되는 생계 유지에 이제 혜택을 주어야 된다면 여기서는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고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거야. 그지? 이 차이가 있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국가가 나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서도 복지만 여기서도 먼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복지 혜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거죠. 국가가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거꾸로 생각을 하면 개인이 직접 노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고, 그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하는 거지. 여기서는 사람들이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 윤리성을 자극해서 유인하는 거지. 노동을 직접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 이해돼?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것은. 이 문제는 할만했을 것 같아. 혹시 질문 있어요? 아니요. 자, 오케이.